자, 원상회복을 이제 청구하려면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계약이 끝나고 지금 처음 원상하고 좀 다른 상황, 그런 상황에서 복구해줘 라고 하는 부분은 그 주장을 당연히 임대인이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 그러면 보통은 주장을 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이 책임일 겁니다. 원상복구 입증 책임이. 그래서 그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 시작할 때 그 전 상태가 어땠는지, 그 다음에 지금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는 어떠한지, 그 다음에 그런 원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들을 임대인이 죄다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임대차 그 전의 상태가 어땠는지 하는 부분부터가 잘 없어요. 임대차 이전 상태가 어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우리가 잘 살펴보려면 사진 같은 게 제일 좋잖아요. 동영상. 임차인이 새로 들어와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원 상태의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규명하기가 이게 원 상태가 이렇구나라고 해서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뭐 판사든 아니면 감정인이든 이런 사람들이 뒤에 규명하기가 좋을 텐데 그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원 상태가 뭔지 하는 부분을 그냥 어렴풋하게 우리가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어렴풋하게 그냥 상상을 하는 겁니다. 왜 어떻게? 뭐 건축물 도면 같은 걸 보고 자료가 없으니까 원상 회복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속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뭔가 설치를 했어요. 그죠? 부착은 했어요.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뭔가 이렇게 비용을 물려야 되는데, 원상회복 비용을 물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하냐라는 부분이 애매하니까 그냥 건축물 대장 같은 걸 보고 이게 뭐 그 당시에 외장 상태가 뭔지 하는 부분을 어렴풋하게 그냥 추측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입증 책임이 모자라게 되면,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임대인한테 책임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임대인이 잘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상회복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원상회복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을 계약서에 표시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냥 아예 분쟁을 좀 그렇게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바로 그냥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도 괜찮아요. 서로. 예를 들면 얼마 주고 원상회복이면 면한다. 그렇게 하면은 그냥 세입자는 나가면 되잖아요. 돈만 내고. 그죠? 이게 이제 때로는 세입자가 그 시설해 놓은 그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활용을 하든 아니면 그 세입자의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 활용을 하든 그렇게 되는데, 기계적으로 원상회복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적용하게 되면 모조리 또 다 뜯어야 되고요. 그죠? 다 뜯어야 되고 하면서 활용하는 부분이 또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그 어떤 면에서는 조금 그 타협적으로 리드미컬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면 금액적으로 합의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계약 당시에 합의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계약 종료 과정에서 그렇게 합의하는 것도 좋고요. 실제로도 또 많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원상회복이 잘 안되면 실무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좀 안 내주는 그런 보증금을 반환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하는 판례가 99년도 대법원 판례인데요. 자, 이게 보증금 달라,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보증금 달라 이런 청구에 대해서 너 원상회복 안 했지 않느냐, 보증금 못 줘,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동시행항변권으로 나오는 거예요. 동시행항변권은 근본적으로
공평의 관념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다. 그게 동시행을, 예를 들면 동시행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 그거 안 해주면 못 내줘 이런 거거든요. 동시행하자 이런 건데, 그런 그 항변권이라고, 동시행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평의 관념에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임차인이 불이행한 그 원상회복 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아주 근소한 금액인 경우까지 임대인이 그를 이유로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이행할 때까지, 혹은 임대인이 현실로 목적물의 명도를 받을 때까지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을 넘어서서 고액의 잔존 임대차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 되어서 부당하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임대인의 동시행항변은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 되어서 허용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자, 다시 따져보자면 임대차 보증금 규모에 비해서 원상회복 부분이 아주 크다, 수천만 원이 나오고 보증금도 불과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임대인으로서는 공평의 관념에 근거해서 야, 나 원상회복 안 했으니까 못 내줘 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금액이 너무 작은 경우, 이런 경우는 공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행항변권이 안 된다는 건데요. 임차인이 32만원 정도 이런 것을 원상회복을 안 했는데, 이걸 이유로 1억 2천여만원 상당의 보증금 부분을 못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행항변권으로서 행사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동시행항변권이 왜 문제가 나오냐면 이자 부분 때문이에요. 이자 부분. 지급 의무가 있을 때 지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지체하게 되면 이자가 붙잖아요. 민사이자 6%, 5%, 상사이자 6%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타당한 이유, 돈을 못 돌려주는 타당한 이유 중에 동시행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나 원상회복 안 해줘서 못 내줬어 라고 하는 부분이 타당하다 그러면 이자를 안 내줘도 돼요. 32만원 빼고 그 다음에 원금만 돌려주면 되는데, 이게 재판이 이렇게 이제 오래 가는 경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자가 많거든요. 그러면 동시행항변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라면 원래 돌려줘야 될 날짜부터 계속해서 이자가 가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자 싸움인 경우가